바닷가 안개가 짙게 깔리던 새벽, 한옥내 할머니는 낡은 서랍 속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이 집은 사랑의 기록이야. 하지만 그 편지를 두고 며느리는 요양원 서류를 꺼내 들었죠. 사랑과 욕심, 그리고 진실이 뒤엉킨 마지막 싸움. 지금 바다 안개 속에서 시작됩니다. 완도의 새벽은 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회색빛이 골목을 타고 올라와 민박집 처마 밑까지 스며들었지요. 한옥내는 작은 대야에 물을 담아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삐걱대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구던 민박집. 지금은 그녀 혼자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방마다 묵은 이불 냄새와 미역국 향이 섞여 있었고, 오래된 벽시계는 여전히 남편이 떠나던 날의 시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루를 부엌불로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가마솥에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팔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국물을 저었습니다. 오늘도 끓여야지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정오 무렵 윤채린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장남의 아내였지요. 도시 냄새가 배어있는 코트와 구두, 그리고 지나치게 또렷한 화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힘드시죠? 시설 상담 다녀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개인실에 정원도 있고요. 채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내는 묵묵히 미역국을 덜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아직 멀쩡한데요. 내가 움직이면 집이 멈추죠. 탁자 위에는 상조의 통장과 도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옥내가 맡아오던 마을 상조의 회계. 그건 그녀가 세상과 이어진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채리는 슬쩍 통장을 바라보다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에요. 어머님이 힘드시면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엔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옥내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활자 사이에 찍힌 도장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찍은 도장이 아니었지요. 인주 냄새 대신 프린터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안개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난 아직 손이 살아있습니다. 사람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지요. 채리는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파일을 정리하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향수 냄새가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탁자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운기야.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광고지 밑에서 낡은 봉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봉투에는 옥내에게라는 글씨가 단정히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이 집은 사랑의 기록이야. 통장은 마을에 돌려줘. 하지만 집은 팔지 말고 사람을 들여. 웃음이 끊기면 이 집도 죽는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옥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이번 주말에 요양원 상담 오신대요. 옥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 아프면 집부터 고치려 하지. 아들은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옥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 속 국물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줄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편한 게 뭔지 이 손이 더 잘 알지요. 창문을 통해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바다의 수평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 불을 껐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자리입니다. 내일은 안개가 걷히겠죠. 걷히지 않아도 내가 길을 만들어야지요.
다음 날 아침,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공기는 눅눅했고 골목 끝에 전봇대조차 희미하게 보였지요. 한옥내는 새벽부터 바삐 움직였습니다. 지붕 위 기와 몇 장이 들려있는 게 밤새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 사다리에 오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쯤은 아직 내 손으로 해야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얇은 스웨터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기와를 바로잡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땅이 젖어 있었지만 민박집의 창문마다 고요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오전 8시 대문 앞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설장님하고 복지 담당자님이에요. 어머님 상태를 잠깐 상담하러 오셨어요. 채린의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옥내는 마루 끝에 앉아 그들을 맞았습니다. 집이 참 정겹네요. 시설장이 인사하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시기엔 불편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편안한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젊은 담당자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식사는 혼자 가능하신가요? 밤중에 자주 일어나시나요? 옥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손이 하는 일이지요. 아직 제 손이 움직입니다. 그녀는 담담했지만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슬며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에요. 어머님이 서류만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미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옥내는 순간 멈췄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인주결이 없었습니다. 인쇄된 듯한 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그 도장은 제 손이 아니라 기계 손이 찍었겠네요. 손맛이 다르거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가 바짝 조여들었습니다. 시설장과 담당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상담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결정하시죠. 윤채리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고집이 세셔서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말에 옥내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부엌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그 문장이 어쩐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막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대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신다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다 세상 말은 아니죠. 내일 회관 총회가 있으니 너는 와서 직접 들어요.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여니 바다 위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먼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었습니다. 옥내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도장을 꺼냈습니다. 말라버린 인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거의 사라져 있었지요. 그녀는 인주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남아있는 한 도장은 아무나 못 찍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닿자 안개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는 다시마 향이 퍼졌습니다. 옥내는 서랍을 열어 위임장을 제일 아래에 넣고 그 위에 남편의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종이 사이에 남은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사람 앞에서 말하겠어요. 글보다 눈이 정직하니까요. 이튿날 아침 바다는 유난히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결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낮게 깔린 안개가 골목길을 타고 흘러들며 사람들의 속내를 덮어버린 듯 했습니다. 한옥내는 일찍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짙게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바다로 떠났던 날도 오늘 같은 냄새가 났었지요. 그녀는 장독대의 고인 빗물을 손으로 떠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보다 눈이 더 진실하니까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상조의 장부와 도장 케이스, 그리고 남편의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지요. 회관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누구는 흥미로운 눈빛이었죠.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시어머니 대신 상조의 회계를 맡는다는 얘기, 그리고 곧 재개발을 앞두고 회관 건물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회관 안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총무방만철이 의자들을 정리하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꼭 결론이 나야 합니다. 마을 돈은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옥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거죠.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윤채린이 도착한 건 잠시 후였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 그리고 손에는 반듯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서류로 하셔도 되는데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채리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맡고 계신 상조의 회계 내역입니다.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니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편하게 사인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서류를 탁자에 바싹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도장, 내가 찍은 게 아니네요. 어머님, 그건 지난번에 인주 찍을 때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 손은 잊지 않습니다. 잉크 냄새가 다르거든요. 회관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이 잠시 굳었고 총무방만철이 중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르신이 직접 다시 확인하시죠. 탁자 위에 놓인 인주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인주는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옥내가 손끝으로 힘을 주자 케이스 뚜껑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붉은 인주가 터지듯 튀었습니다. 회관 바닥이 작은 붉은 점으로 얼룩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옥내는 허리를 굽혀 인주 조각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붉게 물들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도장은 새로 사면 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못 찍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뚜렷했습니다. 총무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 맞아요. 상조의 장부는 아무나 대신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채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집안일도 회계일도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시잖아요. 벅차다고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힘든 건 사람 때문이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에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 중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회계 위임하는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총무가 다음 회계까지는 옥내 어르신이 그대로 맡으시죠라고 말하자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윤채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 끝에는 냉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옥내는 회관 한가운데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인주 조각이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모아 작은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진 도장도 기록입니다. 흔적이 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집도 이 마음도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고 회관 지붕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미묘한 바람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회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옥내는 소문이 무섭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소문이 이상하게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옥내 어르신이 아직도 손이 살아있다더라. 그 말이 돌자 오래된 민박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경의와 걱정이 섞여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마당의 대야에 부딪혀 반짝일 때 옥내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거칠고 글씨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라.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점심 무렵 총무방만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회의 때 빠졌던 자료예요. 윤씨 댁에서 새로 보냈다네요. 그 말에 옥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로? 네, 일부 서류가 정정됐다나 봐요.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고치면 글도 달라집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봉투를 열자 새로 인쇄된 영수증과 결제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새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손끝으로 잡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얇은 종이 사이로 잉크가 고르게 번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급히 출력한 흔적이었죠. 이건 시간이 지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녀의 말에 총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열람 때 같이 공개하시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요. 총무가 돌아간 뒤 옥내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밀려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쩐지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서류는 거짓을 숨기지만 바람은 거짓을 못 숨긴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바람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은 결국 사람 앞에 닿겠죠. 그날 저녁 민박집의 전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채린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깔려 있었고 말끝에는 짙은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내는 문턱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란 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채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다간 결국 혼자 남으실 거예요. 혼자라는 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된 사람 옆에 서는 건 더 외롭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채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차 문을 닫자마자 바람이 세게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옥내는 창문을 붙잡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관 지붕 위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엌의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옥내는 장부와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와 숫자들이 한자리에 있는 풍경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마주 앉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 알겠어요. 당신이 말한 사랑의 기록이 뭔지요. 사랑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일이었네요. 그 순간 부엌 창문으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가 살짝 들썩이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편지를 줍는 순간 편지 봉투 뒤편에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바람을 타고 돌아온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돌아오겠죠. 바람처럼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다를 향해 흘러나갔습니다. 그 밤 완도 앞바다에는 안개 대신 잔잔한 별빛이 깔렸습니다. 바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도의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파도가 멈춘 듯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한옥내는 장부와 남편의 편지를 가방에 넣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상조의 회계 공개 열람날이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새 영수증의 흔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이 냄새, 잉크의 농도, 날짜의 불일치.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섞여 있는 냄새였죠. 회관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무 박만철은 서류철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이장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윤채리는 가장 밝은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새로 정리한 서류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총무가 첫 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달 회계 결산입니다. 그런데 승인 내역 중 하나가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서류, 제가 어제 봤습니다. 새종이 냄새가 났죠. 오래된 기록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윤채린이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인쇄소에서 재출력한 거예요. 원본은 오래돼서 보관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댁에서 원본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말에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윤채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서울 본사에 맡겨뒀어요. 정산용이라 관리가 필요해서요. 옥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서울로 갔는지 영수증이 서울로 갔는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되네요. 그녀는 장부를 펼치고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이건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해에 찍은 마지막 거래입니다. 금액도 서명도 냄새도 그대로죠. 문제는 이세 영수증이에요. 번호가 같은데 날짜가 달라요. 같은 거래를 2번 찍을 순 없지요.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윤채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회관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이 휘날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는 새로 인쇄된 결제 승인서였습니다. 빛에 비친 잉크는 번짐이 없었고 마치 어제 막 출력한 듯 반짝였습니다. 옥내는 천천히 종이를 주워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종이 냄새예요. 그쵸? 윤채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바람을 타고 돌아온다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만철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 회계팀에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채리는 얼굴이 굳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효심으로 한 일을 이렇게 의심하시다니. 효심은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손끝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효심입니다. 옥내의 말에 윤채리는 아무 말 없이 회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람이 한 번 더 회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서류가 다시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새 영수증이 빛을 받아 번쩍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잉크가 반사되며 다른 문장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후 보상금 정산용 마이너스 별도 계좌 이체. 그 문장은 명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옥내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눌러 읽었습니다. 결국 돈이었네요. 그리고 집이었고 이름이었네요.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조용히 폭에 올렸습니다. 사람의 기록은 통장보다 마음에 남는다. 그 문장이 오늘따라 뼈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경찰에 알리겠습니다. 옥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바람이 더 불어야 하니까요. 진실이 다 드러날 때까지요. 그녀는 회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파도선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거짓의 종이를 들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완도의 회관에는 파도 냄새 대신 잉크 냄새가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양심이 그 잉크 냄새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새벽 마을은 잠잠했지만 한옥내의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날 회관에서 봤던 문장, 재개발 후 보상금 정산용이라는 6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욕심이 단순한 위임장을 넘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장부와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단단했고 잉크는 여전히 진했습니다. 사람의 기록은 통장보다 마음에 남는다. 그 문장은 마치 오늘의 일을 예견한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윤채린이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흰 외투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너무 과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행정 절차였어요. 옥내는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부엌 안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정이란 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덮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불안정한 불빛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채리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예요. 보상금이 들어오면 어머님 계좌로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옥내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흐릿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마치 핏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옥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도장의 테두리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이건 내 도장이 아니에요. 내 손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윤채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조용히 넘기세요. 이미 시청 승인까지 났어요. 바꾸면 더 복잡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옥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도장을 쉽게 찍지 않았어요. 남편 돌아가실 때도, 이 장부 처음 맡을 때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찍는 도장은 서류보다 오래 남아요. 윤채린이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찍어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날 손이 아프시다고 해서요. 그날 나는 손이 아프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이 아팠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부엌의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윤채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닫고 일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마을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옥내는 문턱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총무방만철이 회관에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 시청에서 보상금 승인 내역이 도착했는데 어르신 이름이 대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요? 네. 그런데 계좌는 윤씨 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 말에 옥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그 문장이 마치 오늘을 위해 남겨진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총무님, 서류 다 회관에 모아두세요. 그리고 사람들 불러요. 오늘 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거짓은 밤에 더 선명해지니까요. 해가 지자 회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당의 전등불이 흔들리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옥내는 장부와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도장은 내 손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손을 빌린 척 내 삶을 바꿔놓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도장이 찍힌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짓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채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옥내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의 기록은 진실을 지키라는 말이었네요. 그날 밤 바다 위로 달빛이 번졌습니다. 회관 지붕 위 깃발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래된 사람의 손끝처럼 섬세했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완도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짓이 걷히고 진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회관 마당의 전등은 노란 빛을 뿜어내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완도의 공기는 축축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임시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재개발 보상금명의 도용 사건. 한옥내는 천천히 회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장부와 남편의 편지, 그리고 문제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정면에 앉았습니다. 이장과 총무 박만철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채리는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장의 말에 공기가 단단히 조여들었습니다. 박만철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보상금의 수령 계좌가 윤채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한옥내 어르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윤채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서명하셨습니다. 손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도와드린 거예요. 그 말에 옥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향했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면 내 손에도 붉은 자국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그날 이후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인주의 잔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어제 회관에서 깨진 인주 때문이었죠. 이건 어제의 진실이고 그건 그날의 거짓이에요. 윤채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로만 진실이라 하시면 곤란하죠. 그녀의 말끝에 조소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박만철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인주 검정 결과 서류에 찍힌 도장은 프린트 잉크로 복제된 겁니다. 진짜 도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행정상 제출력 과정일 뿐이에요. 박만철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출력엔 붉은 잉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스캔한 이미지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관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채린 씨, 난 당신을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내 돈보다 무서운 건 내 이름을 이용당한 일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짧은 문장이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회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채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버티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 보상금이면 더 나은 요양원도, 더 좋은 집도 가능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내 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욕심이었을까요? 옥내의 물음에 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시청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만철이 장부와 복제된 위임장을 건넸습니다. 윤채리는 자리에 앉은 채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다 오해예요. 저는 그저. 하지만 그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봉투에 넣는 동안 옥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회관 창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옥내야, 진실은 무겁지만 끝내는 사람을 살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자 회관은 고요해졌습니다. 윤채리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옥내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인주를 열어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조의 회장 한옥내. 그녀는 도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거짓을 막기 위한 첫 도장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그 붉은색은 피처럼 진했고 동시에 바다처럼 맑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관 깃발이 높이 펄럭였고 바다의 파도선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옥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편히 쉬어도 되겠죠?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완도의 바다는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바람 속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완도의 공기는 한결 맑아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새들이 낮게 날았습니다. 한옥내는 이른 아침 민박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고무대야 속에는 새 인주 케이스가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고르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색깔은 어쩐지 마음속의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지난밤 시청 직원들이 윤채린을 데리고 떠난 후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스친 눈물이 잠깐 반짝였을 뿐이었죠. 옥내는 그 눈물 속에서도 인간의 잔향을 느꼈습니다. 거짓도 결국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미워만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상조의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이번엔 얼굴마다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총무방만철이 새 규약을 읽었습니다. 모든 회계 내역은 공동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 명의의 도장은 공동 관리하며 도장은 곧 사람의 신뢰로 간주한다. 그 조항을 듣는 순간 옥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셔도 되겠어요. 이제 회관도 상조에도 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옥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일은 늘 다시 시작이지요. 회관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하늘은 오랜만에 푸르게 열려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수평선이 반짝였고 파도선은 부서지지 않고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파도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네요. 사람 마음도 그렇겠죠. 멀어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집으로 돌아온 옥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꺼내 펼쳤습니다. 그 뒷면에는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옥내야, 사랑의 기록은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기록을 읽을 때 다시 시작된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말이 뭔지 알겠어요. 사람이 남기는 건 돈도 집도 아니네요. 마음이 남는 거죠. 그게 기록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새 인주를 꺼내 장부 첫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도 상조의 회장 한옥내. 도장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붉은 원 안에는 지난날의 아픔도 남편의 그리움도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진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아니, 아마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 대신 햇살이 골목길을 채웠고 민박집 대문 위로 갈매기 2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완도의 바다는 오랜 세월의 침묵을 끝내고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편지 한 장이 오랜 사랑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